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요, 성남에서부터 쓰던 그 최측근들 내부 인사들 있잖아요. 이자들에게 똑같이 청와대로 데려가서 똑같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너서클끼리 자기들끼리 딱 똘똘 뭉친 요런 그 권력은요, 외부에 서로 견제 균형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몇십 년 동안 하나로 뭉치온 이런 그 권력 그대로 대통령실 청와대로 가져간 거예요. 이러면요, 바로 정권이 무너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저는 제일 박근혜 대통령 참 존경하고 좋아하지만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요, 제가 몇 번 건의했거든요. 왜? 국회의원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그 보좌관을요, 그대로 3명을 대통령실에 청와대로 그대로 그 비서관으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3명이 똘똘 뭉쳐서 문고리 권력으로 대통령을 딱 감싸니까, 그러면 서로 견제나 균형이나 이런 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끼리끼리 몇십 년 동안 같은 이너서클끼리 저끼리 권력을 이렇게 딱 독점하면요, 그런 게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패한다기보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제대로 통제나 소통이 안 되면요, 정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때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정호성, 이재만, 안봉건 3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대로 비서관으로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뭐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손발처럼 수족처럼 쓰던 사람 그대로 편하게 쓰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견제와 누가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남 때부터 몇십 년을 자기들끼리만 가족처럼 권력을 계속 운용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공적인 마인드로 권력을 공유하는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중에 권력 서열 1위 김현지라고 그랬죠. 김현지 보좌관. 그 다음에 2등이 정진상인데, 정진상은 재판 중이니까 일단 빼더라도 재판 중이니까. 그 다음이 이한주. 이렇게 권력 서열 1, 2, 3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뭐 김남준. 김남준이가 안 보인다, 몇 번에게 추적했지 않습니까? 김남준이 대변이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실무자로 가면 배소영까지 다 오래된 이너서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한주는 이제 뭐 국정기획위원장으로, 그 이한주에게 따로 빼더라도 이 가신그룹이라고 하지, 가신. 옛날에 성남시장 전부터 계속 그 이재명과 똘똘 뭉치는 가신그룹. 이 자들이 그대로 요직에 똑같이 옮겨갔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서로에게 그 한 가족이기 때문에 통제나 권력의 균형이 안 잡힙니다. 견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김현지는 뭐 다 아시죠? 김현지는 이제 우리 어떤 관계인지 여러 이제 논란이 많은데, 자, 김현지하고 이재명을 자국의 남녀 관계로 하면 또 고소하고 막 난리치니까 제가 이 남녀 관계로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 그 인터넷에 뭐 별의별 옛날에 김부선 씨 거리나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죠.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김현지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 할 때부터 이재명과 거의 한 몸처럼 측근이고,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하고 합칠 때도 그때 큰 역할을 한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지가 보좌관 할 때 이재명한테 문자 보내가 의원님 전쟁입니다 하면서 그 검찰 수사할 때 이게 김현지입니다. 근데 김현지가 자금을 다 만지요. 그때 배소연이 시켜가지고 이재명이가 경선 자금할 때 집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 은행에 입금해가지고 기탁금을 내고, 이게 김현지하고 배소연입니다. 이 자들이 자금을 만지는 거예요. 집에 왜 현금이 그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김현지가 수석 보좌관인데 이번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됐다. 이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살림을 다 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는 저수지랑 이재명의 모든 비자금
관리하는 이제 책임자가 김현지고 실무자가 배소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을 시켰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저는 국정농단이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자금 관리하는 사람을 국가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김현지 이걸 이게 강력 비판한 겁니다. 제가 김현지를 워낙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현지가 이제 그 백현동 의혹하고도 그때 의견서 내고 시민단체 많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권력 서열 1위다. 아니 솔직히 옛날에 이화영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거 이걸 김현지가 이화영 변호사한테까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관할 통제하는 게 김현지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김현지를 했다. 이거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남준에게 대변인도 하고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왜 안 보이냐? 다시 이게 컴백했어요. 옛날에 보좌관 했었거든요. 김남준. 경기도 입이었어요. 김남준을 그 제일 부속실장. 이게 원래 문고리 권력입니다. 이게 문고리 권력이야. 모든 대통령을 만나고 하려면 딱 일정 잡고 모든 게 문고리 권력이 부속실장이거든. 제1 부속실장. 아마 이게 또 김혜경이는 뭐 제2 부속실장을 만들라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게 그 김남준이나 김현준하게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이게 같이 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견제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남준 경기도의 그 대변인이라고 입이 제1 부속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하는 김용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좌관이에요. 옛날에 김남준 나가고 김현지하고 김용채 보좌관인데 이거 와 인사 비서관을 했네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근데 그 보좌관하고요 청와대 비서관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차이가. 보좌관은요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비서관이라는 건 우리나라 모든 인사를 담당하면서 최고의 인사 전문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써야 되잖아.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대로 3명을 최고 요직의 비서관으로 옮겨놨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결국 불행하게 끝나버렸잖아요. 뭐 이재명이도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보지만 제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그릇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에 청와대 비서관하고 하늘과 땅이고 특히 그중에 인사비서관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김용채가 누군지 최근에야 보좌관을 받지만 이게 경력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이게 인사검증 경력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인사비서관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청와대에 중요한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제1부속실장을 지금 이재명의 보좌관 3명이 그대로 옮겨갔다. 이거야말로 이게 최악의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참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요. 기존에 쓰던 인사들은 이선을 좀 후퇴하면서 새롭게 넓은 천하의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천하의 인재를 두루두루 탕평책으로 써가지고 제대로 이게 짝짝짝 인사를 해야 서로 이게 견제도 되고 또 이게 통제 균형도 되고 이런 인사가 맞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더한 것 같아. 진짜 자기가 이게 30년 가까이 써오던 자기 가신그룹 보좌진 3명을 그대로 이게 최고 요직 인사로 딱 3명이 들고 간다. 이 3명은요, 한 형제인데 서로 오빠 형 동생 하는 한 형제인데 과연 이게 견제와 균형이 되겠는가? 정말 심각한 이게 인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막장 중에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런 개판이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지 이거 하나 봐도 이게 이재명 싹수가 노랗습니다. 인사 하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싹수가 노랗다. 이재명 정권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결국은 이게 빨리 재판이나 진행해서 빨리 재선거 끌어내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딱 예측한 대로 김현지, 김남준, 그 다음에 못 쓰지만 뒤에 썼는데 다 조작한 게 정진상. 이거 아닙니까? 김용은 이미 팽당해버리고, 김용은 사석에 팽당해버렸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게 하는, 그러기 절망을 넘어 분노케 하는 이런 게 막장 인사를 했다. 그게 바로 가신그룹 3인을 최고 요직에 그대로 들고 간, 이게 최악의 막장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